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할 때가 7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더워가지고 제가 애를 많이 먹었는데, 불과 서너 달 만에 계절은 가을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고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니까 책을 한 권씩 읽어봐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하면 나오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점 우리는 이 TV나 신문에서 민망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주로 정치 쪽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는 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 정치를 두고 백성들이 나라에 이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과연 나라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어찌 보면 정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래서 그저 정치란 국민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 때문에 속 썩는 그런 정치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소식이면 의례 등장하는 농단 혹은 국정농단,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국정농단에서 농단이란, 원래 제가 칠판에 쓴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맥천농단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이 맥천말은 빠지고 농단만 서고 있습니다. 앞에 맥천농단이라고 설명을 같이 곁들여야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맥천농단에서 맥은 시골을 고향으로 둔 사람이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들여난 길 중에서 동서방향으로 난 길을 맥이랍니다. 들길 중에서도 남북으로 난 길을 천이랍니다. 그래서 맥, 천, 농, 이 글자는 모두 밭두둑 혹은 밭두둑 길, 맥, 밭두둑 길, 천, 논두렁길, 농, 그 덜에 난 밭이나 덜에 난 논에 난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른다는 이야기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잘라버리는 것,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논둑이나 덜에 난 길은 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어서 흐름에 따라서 난 것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난 길은 지구의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따라서 길은 이치 흐름에 따라 순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높은 곳에서 한 바가지 물을 아래로 흘려내려 보낼 때에 물은 흘러가야 할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인위적으로는 안 됩니다. 물이 그렇게 흘러갈 길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가는 것이죠. 길도 그렇게 날 수밖에 없어서 그 방향으로 길이 나는 것인데, 그 길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바꾸고 비틀고 해서야 그것은 이치의 흐름을 거꾸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흐름을 인위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바꾸면 자연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에서 농단은 누가 만들었건 법이란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정을 전부 종합해서 이치에 맞게 만든 것이 제도고 법이라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느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뜯어 고치고 바꾸면 그것은 반드시 이 재앙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국정농단에서 농단은 한자로서는 사실 좀 쓰기가 어렵고 획수도 많습니다. 용용자 밑에 흑토자, 그 다음에 자를 단자 이래 썼는데 이 농자 밭두둑 농자는 좌부방에 용용자를 쓰는 글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밭두둑 농자에서 용용자가 들어간 것은 그 길이 용트림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막 꼬여서 이렇게 생긴 길. 그래서 흑토를 넣든지 앞에 있는 좌부방의 글자는 한자에서 산이나 언덕이나 흙이나 땅이나 간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생긴 지형과 지물과 관계 있는 글자에는 반드시 이 좌부방을 쓰는데 흑토가 들어갔든지 좌부방을 들어갔든지 그 길 위에 난 용트림처럼 생긴 길 이런 뜻으로서 밭두둑농 이렇게 되는데 그 밭두둑 혹은 들길을 함부로 마음대로 자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자가 나오고 맥자가 나오고 천자가 나온 김에 이 글자들이 등장하는 어떤 글에서 우리는 다른 맛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글의 사라는 시로 너무나 잘 알려진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있죠. 중국 사람. 관우장비 여포 조조가 나오는 삼국지에서 삼국이 망하고 난 이후에 세워진 중국 진나라 때 사람. 출생연도는 서기 36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어른이 쓴 시 중에 잡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잡시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무근체 표여 맥상진 이런 말이 있는데요. 5글자로 된 오원절고의 시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잘 아시다시피 뿌리 글자고 이 글자는 꼭지 채자인데 감, 밤, 사과 등에 있는 꼭지 거기서부터 열매가 매니까 그 꼭지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본래 뿌리가 없고 꼭지가 없는 것, 근거가 없는 것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표여 맥상진입니다. 나부낄 표자입니다. 바람에 나부낀다는 표.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논두둑 들길 중에서 동서로 난 길 중에서 맥 이 글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즉 들판 위에 바람에 나부끼는 티끌과 같은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연명의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본래 뿌리가 없는 것, 바람에 휩쓸리는 눈독의 티끌 같은 것, 이리저리 쫓겨 굴러다니는 것만 보아도 우리네 인생이 온전치 못함을 알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나 형이야 아우야 부르는 것을 어찌 하필 피를 나눈 옥육친에게만 그러리야.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마땅히 즐기라. 그럴 때 술을 많이 준비하여 이웃과 함께하라. 인생에서 청춘은 2번 오지 않고 하루는 다시 새벽이 오지 않는다. 때가 이르렀거든 무조건 힘써 일하라. 흐르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렇듯이 이 글자에는 어떤 시조 속에서도 들어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맥천농단에서 맥과 천과 그 외 농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맥천농단에서 농자, 밭두둑길 농자 이 글자는 또 어떻게 서여지는지 다음 장면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
3대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황진이, 허난설헌, 이옥봉, 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옥봉에 관한 절절한 이야기는 다음에 언제 꼭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황진이의 시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황진이의 시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밭두둑 농자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시의 제목은 상사몽입니다.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들끼리 꾸는 꿈,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사상견 지빅몽, 농방환시 환방농, 원사요요 타야몽, 일시동작 노중봉, 이렇습니다. 대충 해서 글만 가지고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그립고 서로 생각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할 때에 그것은 다만 꿈을 핑계로 해서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하러 찾으러 논두길을 갔을 때에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환영하러 찾으러 논두길을 갔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농방환의 거꾸로 하면 환방농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장면에서 황진이 글재주가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찾으러 갔구나, 이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원할 수 있어서 행할 수 있다면 다른 밤 꿈에서도 만나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들길에서 만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시를 김소월 시인의 서성이 김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김억이라는 분이 현대적인 감각으로서 이 시를 풀이를 하고 서울대학교의 교수였던 김성태님이 곡을 붙인 곡이 뭐냐면 꿈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가곡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의 그 노랫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꿈길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그님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이 뒤엘랑 밤마다 어긋나는 꿈, 같이 떠나 노중에서 만나를 지고 꿈길 따라 그님을 만나러 가니 길 떠났네 그님은 나를 찾으러. 밤마다 어긋나는 꿈을 양이면 같이 떠나서 노중에서 만나를 지고, 저는 이 시를 접할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눈물이 찔끔 나올라 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을 해낼 수도 있을까 싶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진이 그런 만날 수 있으면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황씨 내 집 딸들이 다 그런지 그때 당시 개성 사는 사람들, 여인네들의 심정이 다 그러했는지 정말 이 시를 보고는 감탄을 한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얼방 죽인다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같은 들길, 논두길, 시골길, 옛날 시골길을 두고 도연명은 우리네의 삶이 그 논두길 위에 나뒹구는 티끌에 비유를 했고, 황진이 시인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장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길은 저절로 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만들어져서 세월과 사람과 역사를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는, 이를테면 우리 몸속의 심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절로 생기고 만들어진 그 길을 함부로 인위적으로 허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점 뉴스에서 접하는 국정농단 그 말만 들어도 사람들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지금은 너무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 계절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좋은 계절 만나서 몸과 마음이 살찌는 멋진 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